이제 교수입니다. 그저께 기소된 추경호의 공소장에는 지난 10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전화해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한다며 계엄은 조기 해제할 테니 협력하라고 요청하자 추경호는 윤석열의 취지에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불에 GPS가 참여하는 의원들 연결되었습니다.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했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죠. 이런데 어떻게 사법부를 믿으라고 사법부는 말을 하는 건가요? 내란 재판부 꼭 필요하다.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저희 백 한번 뛰어봐 주세요. 자, 어때요? 단아하네요. 저희 이번 주에 저희가 아마도 한 번 팔고 다시는 하지 않을 친구 세트 디자인입니다. 자, 추경호 공소장 보면 영장 기각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추경호, 윤석열 통합지시법에서 공소장에 구체적인 토원행위 적시돼 있죠. 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야당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계엄의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라고 답을 했답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환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엄 금방 해제할 테니까 뭘 협력하라는 거예요? 계엄 해제를 막아달라는 거지 여기서 협력은. 그럼 계엄 금방 자기가 해제할게. 일단 계엄 해제를 막아줘 이 뜻이잖아요. 300m 앞 언덕마을 그리고 홍콩으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통화내용도 이어서 수석은 좌회전입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쏟아진다고 말렸는데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전혀. 그렇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잠시 후 언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리지 않았고, 알리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잠시 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좌회전입니다.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동욱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전 대표 불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12월 4일 자정과 0시 27분쯤 두 차례에 걸쳐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있던 당시 이제 9명의 원내대표실에 있었는데 다른 의원 3명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3일 오후 11시 54분부터 4일 0시 13분까지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게. 이 내용을 다 보고도 영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저희도 영장판사는 내란 청산 실제로 바로 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셔츠가 뒷배에 너무 색깔이 오네. 실제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란 전단 재판부 위헌성 관련해서 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재판 안 받아봤죠. 재판 받다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 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데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문제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한다고 다 흔들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그래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법에 문제 소지가 있긴 있네 하고 헌대로 보내는 결정을 그 재판부가 해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판사들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100% 이거 위헌이라고 내란 전담 재판부 현재 보내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 저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근데 승률이 2%도 안 돼요. 왜냐면 기존의 법이 잘못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됐으면 진작에 다른 사람이 문제겠거나 500m 지하차도 오락관 게 잘못된다고 할 수 있는 여하간 그 승률은 2%밖에 안 되는 경우는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는데 2%밖에 안 되는 일을 다 매번 보내지는 않죠. 근데 이 경우는 대법원장, 법원장 그리고 법관대표회의 전부 다 위헌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그 300m 앞 지하차도 개별 옆길입니다. 판사들이 뜻대로 보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판사들 성향과 상관없이 그 판사들도 거부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조금 진단을 만들어낸 것이고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개혁은 가족을 먹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저 어떤 갈등이 변화가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족 먹인다. 안 그러면 다 부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더 나오고요. 불합리한 계산에서 정상을 지키려면 갈등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기 불문하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강점은 배란 전담 착함으로 결국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건진과 통일교 인사가 대선에 나는 정치가 우리가 됐네요. 네, 건진법사 정성배 씨가 통일교 강부인 이 씨와의 통화에서 통일교에서 은혜를 입은 것,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어요. 대통령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도지가 정성배였습니다. 저기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오디오 플레이가 됐나 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통화 성명을 전달했네요. 그렇습니다. 통일교 주재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앞두고 강부 이 씨와의 통화에서 나경원 의원이 가급적이면 일정을 가운데서 어린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3의 장소나 우리 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며 그 행사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면담 장소를 조율하는 걸로 우리 대화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그 서밋이라는 행사에 펜스가 참석했는데 그걸 조율하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경원 의원도 하고 그리고 민당 인사 이름도 제가 놀랐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재벌들 정치 판금 사건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메인은 국민의힘인데 저 통화에서도 좀 오피셜이라고 하나 오피셜이라고 하는데 근데 싸게 보험 들는 데서는 지금 민당 인사를 거친 경우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민당 인사가 청탁 대상이 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경우는 실제 청탁과 실행이 있었냐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데 후원금만 입금하고 말을 안 하면 사람 반사를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엮어두는 거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지금 민당 인사 이름으로 부르는데 두 번째는 아예 블러핑일 수도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런 청탁과 내부의 노하우에서 아주 오래된 사에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경우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한겨레 언론에서 언론사로 정대수 장관 됐죠. 그렇습니다. 윤호모 전 부장이 정재수 장관의 의원 시절 통일교 행사에도 참석하고 현금 4천만 원과 명품시계 2개를 보냈다고 진술했거든요. 정대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고 금품 수수도 없고 전 사실 부분이라면서 의정 활동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은 주장했습니다. 대사는 결국 이제 국수로 수사를 해결하는데 만약 지금 정대수 장관이 억울해하는 것처럼 제가 말한 두 번째 케이스다. 생각을 잘못하다. 500m 앞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종전체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재단은 일산시 결 5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제재가 있는데 다단법이든 재단법이든 노동 자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라는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최정 목사가 네, 어제 추정 목사는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디올백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에 자기가 이렇게 건이 내란 수사 증거라고 했죠. 300m 앞 자신의 이름이 알 우회전입니다. 수가 없다면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 게 김건희 씨가 내란 주도했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영상 심지도 그렇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대의원분들은 재미교포인 저를 알 수도 없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버물고 정치인들과 저를 사달자 명단에 둘 필요가 없겠죠. 김건희 씨가 이 내란을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제 이름도 몰랐잖아요. 최채원 목사는 아예 그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그래도 이 바닥에 20몇 년 있었는데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웃긴다 이거. 명단 내용이 쭉 있었는데 거기 보면 김원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올라가서 올랐죠 그 방향입니다. 전에. 최재형 목사는 오로지 김건희 디올백으로 알려진 겁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수고 있습니다. 수고 명단에 자기가 있다는 게 바로 김건희가 내란 수사를 지금 나서는 이제 일행 수사고 수고 원래는 이 기획자가 노상원이라고 부르시는데 내란 수계 공판에 나서 노상원 지원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거든요. 이거 봤어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횡설수설하셔가지고 두 번 봤는데 다음 안내까지 몰랐는지 직진입니다. 잘 모르겠죠 진짜 횡설수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거 해설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 빽하고 제가 어쨌든 생각하고 잘 걸리는데 돈 하나 치우고 정말 한번 껴봤어요. 아니 저기 피아노 안 나오고 저 뒤가 나오게 한번 붙여봐주세요. 뒤가 나오게 카메라 정면 있잖아 정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최대한 가는 정면으로 안 돼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거 있습니다. 좀 멀리서 잡을 수 없어요? 멀리서? 말 나온 김에 쭉 떼게 봐요 한번 더 뒤로 이렇게
끝입니까? 너 안 돼요? 그렇지.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항아리. 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을 계속 바꿔가면서 되는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생각한 김에? 계속 아까는 다 나왔다면서. 다른 것도 바꿔봅시다. 그렇지. 그것도 좋아. 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걸 합시다. 찰랑아리가 제가 옷 색깔과 맞는 것 같아요. 자, 노상원 씨가 이제 차범근 감독 얘기하는 영상인데 이렇게 길어요. 긴데 행사수를 합니다. 행사수를 하는데 근데 잘 들어보면 노상원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 우선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부사단 34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 중에 민주당 쪽 부사다 34 역행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대목인데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정보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방에 수첩에서 과속 지금 방지턱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 계엄이 형편없고 잘못됐고 계엄을 엄살이라고 해서 하는 반대 세력, 그걸 역행사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계엄을 반대하는 세력. 자, 그러면 이제 이 역행사 계엄을 막는 야당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노상원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하는 세력 역행사를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그래서 구간. 막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여기까지는 본인도 인정하는데 근데 수첩에 용역업 저도 얘기했지만 용역업체, 용역회사라는 단어, 용역업체라는 단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문표가 필요한데 외부 잠시 후 용역업체라는 어린이 단어가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이 속도를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준수하세요. 하냐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계엄군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이런 취지로 했다고 제가 그때 특검에서 진술했었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 뭐 사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잠시 후 내용이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주장은 뭐냐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당이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죠. 아니 계엄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외부 중국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뭘 어떻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마지막에 어디에 사람을 쳐 죽인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라고 끝나잖아요. 그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내가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걸 너희들이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이 말이라고 봅니다.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여러 방안 중에 이 중국 용역업체가 그런다는 건데 이상원은 그거를 아니 민당이 용역업체 고용해가지고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울까 그랬어 라고 해명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앞에는 인정하고 뒤에는 부인한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변호인이니까 수첩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면 책상 위에 뒀겠어요.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이 수첩이 7월 10일 체포될 당시 증인의 집 책상에 있었다라고 지원하셨잖아요. 만약 이 수첩이 그런 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내지는 계엄과 관련해서 뭐 중요한 비밀이 기재된 문건이었다면 증인이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몸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거나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도 그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관이 책상 위에서 압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질문했죠? 수첩의 가치가 어떤 중요한 기밀을 메모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변호사님 그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딱 잘라서 증언하고 싶은데 증언을 거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기회를 줘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까먹었다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노사원 씨가 그런 수첩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업무로 처벌받기 싫어요. 이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서 쳐 죽이라고 했던 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 뒤에서 계엄의 핵심 기획을 했던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내가 군에서 퇴출됐지만 퇴출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수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첩 아무것도 아니냐 이 말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걸 양가적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대목에서도 이어지는데 차범근 왜 명단에 있냐고. 그리고 주먹을 이용해 좌파를 때려잡는다 이런 메모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묻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차범근과 야인시대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일 텐데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에 그냥 증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에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차범근을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 손흥민 축구가 나오더라고. 손흥민 그 어디야 영국인가 뭐 어딘가 그 독일인가 거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때는 참 차범근이가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차범근이가 참 축구 잘했어. 그래서 차범근 있었고 야인시대 김도환 나올래 야 김도환 씨의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는 거를 군사하는 방안이 없을까? 뭐 이렇게 제가 썼던 것이 기억이 돼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살인 예비 업무로 처벌받기 싫어요. 그래서 차범근을 죽이려고 했다.
목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축구 보는데 손흥민 나오니까 서방 적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모든 내용은 개헌 관련인데 왜 축구 얘기 거기다 적어요? 그 해명은 도무지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실제로는 차범근 감독이 조국 전 장관 항소심 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옥중 수기지 발견 때 차범근 감독의 부인 오은미 씨가 책을 500m 쓰냈어요. 10시 방향입니다. 그런 게 저는 김건희 씨에게 밉보여서 뜬금없이 차범근이 명단에 들어갔을 거라고 의심하는 바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변호사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러다니는데 내가 대충 그냥 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TV보다가 거기는 취재에 300m 앞 10시 자기가 별거 아닌 방향입니다. 인물이 될 수는 없다. 300m 그래서 앞 10시 차범근이라고 방향입니다. 그랬지 이건 인정할 수 없는데, 야인 시대 자파놈들을 분쇄하는 방법은 부상한 게 맞다. 차범근 개인 중요 방법 표현인데 좌파 분쇄 정도의 명분이라면 그건 잠시 인정해요. 후 10시 방향입니다. 모순된 감정 그룹 빈틈으로 저는 진술을 나눌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플리바게닝도 틈을 퍼둬야 된다고 보고, 특히 판사가 재판정에서 저렇게 모순된 증언을 하면 묻고 따지고 할 수 있어요. 재판치 해야 되거든요. 이진관 판사가 그랬듯이 지명 판사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아무리 있습니다.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고요.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 500m 앞 우회전입니다. 개업 1년 지나도 윤석열 내란 소리 재판이 진행인 것은 직접적으로 지휘한 판사 장치고 근본적으로 조리에 대법원 장치죠. 이게 전부 다 영상으로 남아서 누구두고 재판 저렇게 하면 제대로 안 된다는 법사를 차려줬을 거예요. 300m 앞 이제 우회전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 나이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그 이후로 또 3년 당연히 더 있습니다. 3년이 더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지명한 차기 대법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가서 낱낱이 대집을 한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고, 어제 오후 4시 반쯤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를 마쳤습니다. 영상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시한다면 불쌍해. 아니 무슨 마이크를 국회에다가 본회의장에다 갖다 놓고 하는 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마이크 갖고 온 걸 사과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필리버스터 신청한 의제를 벗어나라고 지지하니까 확성기 있잖아요. 확성기. 500m 앞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야당으로 소송당할 때 테러방지법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지만 지지자들에게 그 절박함을 호소했을 때처럼 진짜 결집의 의미라도 분명히 있어야 그게 정치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걸로는 법안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필리버스트는 300m 앞 드림테크 소수 야당이 산업단지 필리버스트가 이게 잘못된 걸 적극적으로 방면으로 알리고 좌회전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강진 의원이 10년 전에 했던 필리버스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때문에 52년 만에 깹니다. 이 시간은 계속 깨지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때부터 유튜브 잠시 후 나만 보나 봐? 드림테크 산업단지 뭘 아무도 안 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거 하면 저 넘어가요. 지방선거 비상하다. 오세훈 시장이 정원호 성동구 총장을 집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여당 인사들과는 차별화가 된다. 왜 이랬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전술적 맥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김대중 전 부근입니다. 대통령이 때문에 52년 만에 깹니다. 이 시간은 계속 깨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때부터 유튜브 생각했거든요. 나만 보나 봐? 거의 아무도 안 봐?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지금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할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원호 총장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자기가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동상이몽인데 동상이몽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오세훈 시장의 특징은 얄팍함입니다. 습자지와 같다. 결국 득보는 건 지금 현재 주가 정원호 총장이에요. 자, 그거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또 쉬니까. 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 자, 겸손 오늘은 오랜만에 풀멤버를 보였습니다. 정세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일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재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왜냐면은 지난 4일인가요? 그 미국에서 국가안보 전략 NSS라는 걸 새로 내놨는데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매우 제가 이거 읽어보거든요. 그래도 영어를 읽어보는데 근데 마지막 그렇죠. 일단 제가 본 것만 얘기 딱 얘기하니까 전문가들 다 얘기해 주죠. 우선 건너주의, 고립주의. 네. 잠시 후 여러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는데 미국이 끝내는데 유럽이 막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지.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최대 도전이라고 오바마 때부터 얘기했던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 안보 상황의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로 넘어가다. 대만은 힘에 의한 현상 반대 빠지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으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표현이 약해졌어요. 다카이치 크게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헛나왔어요. 한반도 비핵화 빠지고 북한은 아예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요게 제가 발견한 차이입니다. 장관님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해당 사항인데 북한 빠졌는데 왜 나오시고? 빠진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지금 미국의 지금 그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게 지금 저 트럼프 1기 때 나오고 8년 만에 지금 네. 다시 나오는 건데 거기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네. 북한은 언급도 없다. 아예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대북 정책 또는 한미 관계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김희교 교수님 또 지적하겠지만은 중국에서도 지금 한 18년 만에 20년 만에 미국의 NSS 비슷한 그 보고서를 냈는데